안녕하세요. 세상 다반사,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DJ 송지원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고 또 버려졌던 수많은 물건들이 지금 해양 쓰레기가 되어 돌아와 우리의 생활과 바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는 바다, 그리고 바다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역시 어부들인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앞으로 바다와 함께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물고기 대신 쓰레기를 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노래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큰 산이 될 때까지 어린 고기들이 저 큰 바다로 헤엄칠 때까지 5살인 옆집 아이도 그 아이의 아이까지도 이 세상이 아름답다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창원 세상 다반사의 라디오 스타는 쓰레기의 진심인 어부 김정판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죽방염 어업을 하는 김정판입니다. 죽방염 어업을 하신다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죽방염이 뭔가요? 죽방염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업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나 참나무 말목을 박아가지고 조류에 의해서 밀려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어종이나 어획량의 변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업을 하시는데 힘든 점은 없으세요? 예, 실제 힘든 거는 쓰레기 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어획량도 많이 줄고 그 양을 보면은 보통 하루에 한 물대에 4가구를 잡는다라고 보면은 보통 한 150kg 이상 되는데 지금은 평균 해가지고 한 가구를 잡기가 힘듭니다. 실제는 한 반 가구 정도. 그래서 160kg인데 실제 잡는 건 한 20kg 정도. 실제로 고기 대신 쓰레기가 그물에 걸려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2020년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난강 방류량이 많아 가지고 그때 죽방염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선업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복합이나 통발, 자망 그 종류마다 일하는 시기하고 조업하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죽방염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1, 2, 3월달이 자율적인 휴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이렇게 이제 그물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죽방염 보수 공사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이 되면은 죽방염에 그물을 넣습니다. 그때부터는 조업이 이제 시작되고. 죽방염 연결에는 줄이나 철사가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해마다 한 번씩 와서 겨울에 휴업기 때 와서 이걸 손을 보고 또 쪼고 줄을 갈고 철사도 갈고 그런 일을 합니다. 죽방염은 어차피 많은 고기를 잡는 어업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한 예전 같으면 한 서너 가구 많이 들 때는 뭐 100가구도 들기도 하지만은 근데 쓰레기 같은 경우는 요 온 바다가 쓰레기입니다. 선착장 안, 죽방마다 그리고 저 해안가 눈 딱 뜨면 쓰레기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풍이 이런 때는 물고기 양하고 쓰레기 양을 비교하면은 쓰레기 양에 비해서 물고기는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때는 동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살 터전이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여가 수거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건 어차피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 할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심해지는 해양 쓰레기 때문에 실한 바다 환경 지킴이라는 단체도 만드셨다고요? 제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이 활동을 하다가 아무도 혼자 힘을 가지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니까 단체를 결성해서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성된 계기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제가 활동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도 경남도 해양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자문위원을 1년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는 어업인들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걸 어업인들한테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와, 초반에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한 거네요. 예. 실한 바다 환경 지킴이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실한 바다 환경 지킴이는 목적이 바다 환경을 살리는 것. 그건 바다 환경을 살리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12번인데 1년 중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상황을 봐가면서 태풍 전이나 태풍 후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차종 쓰시라고 사용하시라고. 그래도 오시란다. 또 실한 마을 앞에 저도라는 섬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수거를 하러 와도 지속적으로 계속 쌓이니까 언제든지 가면 뭐 쓰레기는 많이 있습니다. 없어질 때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쌓이니까 마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해안쓰레기 두 가지인데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는 거는 이쪽에 자루에 담고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폐기물 포대에 담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이거만 보고 되면 한 사람 주게 되잖아요. 여기보다 여기면 안 되겠다. 이게 다 잘라놨는데 여기 바다 쪽으로 먹고 사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바다 쪽에서 또 많이 나는 게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저는 기분은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 힘들어도.
처음에 좀 활동한 사진을 좀 찍어야겠다. 예, 한 달 전쯤에 청소를 일부 해안선에 제가 대부분 다 치웠는데 그날 북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심사했습니다. 저는 그래 처음에 오늘 이걸 다 정리를 하기라고 왔는데 오늘 정리가 안 되겠습니다. 수거해놓은 쓰레기들 보면은 이거 여기 들어서 먹은 것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쓰레기들 보면 전부 다 지금 요 밑에 파면은 아마 이거 몇 배 놓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은 뭐 시민들도 의식이 바뀔 거고 봐야 바뀌지 안 보고 바꾸겠습니까? 아니 행님 배에는 쓰레기만 싣고 저 배에는 사람만 타고 그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지 뭐 들어가고 증거 챙기고 힘이 없으면 신창에서 지금 노이라 방금 신창에서 사진 찍어가거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썰물 아닙니까? 덜물에 오면은 저희들 일하기가 편하고 그러면 배도 저 앞에다 접안을 시켜 놓고 하는데 지금 썰물이 돼 가지고 지금 이 바다가 아닙니까? 잘못하면 서쿠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지금 오늘은 사람이 많아 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끝이 납니다.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차만 다 해놨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6kg 인양을 하면은 쓰레기를 갖다가 재어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집화장이 없어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가 폐기물 포대 담은 임시로 보관을 해놨다가 생활 쓰레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토요일에 대해서는 안 되고 또 화요일날 쓰레기차가 오니까 화요일까지는 임시로 차에 좀 보관을 해놨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 힘든 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왔을 때 그 쓰레기를 갖다가 쌓아둘 수 있는 집화장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해양 쓰레기 수거와 저감법이라 가지고 해수부와 경남도에 입항지나 갱매장, 선박이 출항해서 들어오는 지역에 해양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시민과학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별명은 어떻게 하다가 붙게 된 거예요? 제가 과거에 붙어서 쓰레기를 줍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환경활동하고 그리고 또 건의수도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양 쓰레기 포집 장치까지 이렇게 한글 두고 아마 그분들께서 이 정도 하면은 시민과학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모르게 붙은 이름이 시민과학자 김정판이라고 네. 이름이 있습니다. 등도 따라. 네. 예, 여기는 죽방염 일하면서 잠도 자고 그리고 이제 이 책상은 쓰레기만 제가 집중하는 데 이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저 사람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연필 끝보다 못하다 그런 걸 제가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면은 나중에 해양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리고 발생 원인 그리고 또 해결 방안 이걸 갖다가 생각만 순간적으로 쓰레기를 봤을 때 생각하고 기록을 했을 때 생각이 틀린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기록을 한 게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커피캔 그러면 이제 이 숫자는 키로수입니다. 2021년 2월 2일날에는 이제 여기 김육건 숫자는 8kg 그리고 쓰레기 종류는 문어단지, 보루, 장갑, 로프, 낚싯줄, PVC 호스, 왕눈이 애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저리 하다 말겠지. 조금 하다가 말겠나 난 앞이라.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그리고 그 2년이 가면은 2번의 여름을 보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물질이 많이 묻은 거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 그게 악취가 많이 나니까 저한테는 말을 안 합니다. 저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회적으로 돌아가지고 저한테 말을 전달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 끝까지 한 이유는 남자가 그렇다 아닙니까? 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끝을 봐야 되고 이거는 굳이 끝을 본다는 것보다는 끝없는 싸움이 쓰레기와 싸움이 안 되겠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서 가지고 이 일을 해줘야만이 저도 보람도 있고 그리 생각합니다. 해양쓰레기 포집장치 출원 사실 증명서입니다. 이걸 제가 하게 된 계기는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가 사리 때 만조만 되면 바닷가로 다시 유입이 되고 또 다시 유입이 되고 또 해안가에 왔다가 그걸 반복하는 걸 보고 저 반복하는 것만 잡더라도 많은 양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도대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는 죽방님의 원리 그리고 또 다른 어법의 원리로 제가 궁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제가 이 포집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강 하천 하구에 설치를 하면은 태풍이나 집중호 때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온 육상기 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포집 장치의 문제점은 만조 해수면 높이가 저 위에까지 있으니까 해안선을 따라 쓰레기가 오면은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흘러가는 쓰레기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고, 잡을 수 있는 거는 지금같이 이런 줄에 지금 현재 이게 파손되어 가지고 이 와이어가 쳐져 있는데, 이게 와이어에 걸치면은 이제 비닐, 그 다음에 로퍼 이런 종류는 잡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작은 거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타이어는 쓰레기를 줍는 데만 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특허를 내실 생각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활동을 하러 갔을 때는 우리가 전 지역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닷가에 해안가에 밀린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리 때 만조 해수면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때에 밀려온 쓰레기는 사리 때 다시 바다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사리 때에 해안가에 밀린 쓰레기는 또 조금 때에는 바다로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특허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이게 어부이면서 쓰레기 줍기에 늘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낼 수 있었던 특허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생활하고 너무 가깝게 밀착돼 있으니까 너무 자주 보고 너무 많이 보니까 오죽하면 어민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오죽하면, 그렇죠.
그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 인정을 받기까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출원은 제가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제 개인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그는 항만이나 국가 땅이기 때문에 제가 설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걸 한번 시험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자, 그리고 네가 이걸 가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허를 가지고 내가 했을 때와 국가가 했을 때 어떤 게 바다 환경을 빠르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입을 닫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이 일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해지고요.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삶은 부모님께는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자식들한테는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부부지간에는 남편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 바다에서 원하는 삶은 물고기를 원하는 만큼 잡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물고기를 잡는 건데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쓰레기를 치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와 쓰레기를 치우는 것, 그 일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없어질 때까지 꼭 이 일을 시작해야 되고. 참 뭉클해집니다. 오늘 정말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첫걸음. 누군가는 이상하다, 또 누군가는 쓸데없다고 말하던 한 개인의 작은 시작이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 막대한 해양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의 작은 두 손이겠지요. 오늘 세상다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